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입니다. 비밀 채팅과 화면 캡처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9반, 10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저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반갑지 않으세요? 네, 안 반갑다고요? 안 반갑다고 한 친구들은 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뒤끝이 되게 있기 때문이지요? 하하, 농담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는 기후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구분된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OX 퀴즈를 준비해 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까요? 선생님의 설명 방식이 홍경욱 선생님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륙 서하는 대륙 동안보다 연교차가 크다. 이게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주실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대륙 서하는 대륙 동안보다 연교차가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대륙의 서하는 난류와 편성풍의 영향으로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좋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바람바지 지역은 바람 그늘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다. 이게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에 구름 그림이 있고 산 그림이 있습니다. 구름이 바람을 타고 산 왼쪽에 바람바지 지역으로 가요. 바람바지 지역으로 갈 때 구름과 산이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가 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바지 지역은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름은 산 오른쪽에 바람 그늘 지역으로 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기후 요인에는 위도, 대륙과 해양의 분포, 해류, 지형 등이 있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기후 요인은 위도, 대륙과 해양의 분포, 해류, 지형 등이 있다면 기후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을 것 같은데 기후 요소에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찝어드렸으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한 지역에 오랜 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한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한 지역에 오랜 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는 날씨가 아니라 기후이고요. 날씨는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텐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4번 문제를 다들 이해하셨으면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이것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난류가 흐르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많이 형성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도 적고 구름이 적게 형성이 됩니다. 구름이 적게 형성이 되다 보니 비가 적게 오고 강수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세계는 기후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파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습 목표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기온에 따라 세계를 여러 기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번 학습 목표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강수량에 따라 세계를 여러 기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온에 따라 또는 강수량에 따라 세계를 여러 기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등장하는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31페이지 3번 문제의 그래프와 그림, 그리고 교과서 28페이지 활동에 등장하는 서울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래프와 함께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의 첫 번째 주제인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위도가 0도인 위선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선생님이 위치와 인간 생활에 대해 배울 때 위도가 0도인 위선을 뭐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적도라고 말씀드렸죠? 위도가 0도인 위선이 적도라는 것을 까먹은 친구들은 위치와 인간생활 다시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대기후가 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위치와 인간생활에 대해 배울 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적도 지역은 햇볕을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고 한 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이곳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라고 해요. 18도 이상이라는 게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추워봐야 초여름 정도의 날씨라니 굉장히 더운 곳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과 같이 열대 기후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게다가 열대 기후 지역은 강수량도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열대 기후 지역에는 아마존 밀림과 같은 열대 밀림 등이 나타나고, 열대 밀림 주변에는 야생동물이 살기 적합한 넓은 초원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밀림의 사진이고, 그래프는 열대 기후 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1년 내내 20도 이상의 매우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강수량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강수량이 풍부한 열대 기후,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링크는 네이버 밴드에도 띄워드릴 텐데, 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초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의 두 번째 주제인 건조기후입니다. 이 건조기후는 남북이 20도에서 30도 사이 일대,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회기선 일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건조기후의 연 강수량은 500mm 미만이라고 해요. 강수량 500mm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폭우가 내릴 때 하루 이틀이면 500mm 이상의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비가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내려도 오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족족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위도별 강수량 분포 그림입니다. 남북이 20도에서 30도 사이 일대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이 동그라미 친 두 지역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곳이 건조기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도 건조기후를 혼자서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도 적고 그나마 있는 강수량보다도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식생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이 거의 자라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건조기후의 대표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은 리야드의 강수량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수량이 정말 코딱지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후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라는 점, 게다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건조기후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 중 세 번째 주제는 비교적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온대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의 경우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대 기후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영하 3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날씨가 영하 10도, 많게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기온들을 싹 다 더해서 나온 평균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을 영하 3도 이상이라고 정의하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끝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치와 인간 생활에 대해 배울 때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고 배웠나요? 아니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배웠나요? 많은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중위도 지역은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고 배웠죠? 그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온대 기후도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답니다. 다음 그래프는 온대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인 우리나라 서울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할 점은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지만 여름에 비가 몰빵해서 온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의 네 번째 주제, 겨울이 춥고 긴 냉대 기후입니다. 냉대 기후 지역은 온대 기후 지역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 나타난다고 해요. 저희 옛날에 같이 배웠던 것 같은데 저위도에서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아직 많은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위도에서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온대 기후 지역보다는 기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냉대 기후 지역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영하 3도 미만이라고 하고 냉대 기후 지역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냉대 기후 지역이 기온의 연교차도 겁나 크다는 것, 이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냉대 기후 지역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상식 하나 챙겨갈게요. 침엽수림이 있고 화렵수림이 있습니다. 화렵수림의 경우 따뜻한 곳에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춥고 긴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성장하기 어렵고요. 침엽수림의 경우 추운 곳에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이 춥고 긴 냉대 기후 지역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침엽수림이 분포한 냉대 기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왼쪽 그래프는 냉대 기후의 대표적 도시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냉대 기후는 가장 더운 날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라는 사실. 이게 한대 기후와 굉장한 차이점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 중 여러분과 선생님이 공부해야 할 마지막 주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낮은 한대기후입니다. 이 한대기후 지역은 냉대기후 지역보다 위도가 높은 극지방과 가까운 곳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냉대기후 지역보다 위도가 높은 한대기후 지역은 냉대기후 지역보다도 추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냉대기후 지역의 경우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반면 한대기후 지역은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뜻해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늦가을, 초겨울 정도의 날씨라고 해요. 정말 겁나 추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한대기후 지역에서도 식생은 분포한다고 하는데 짧은 여름 시기에 이끼나 풀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약간 심한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한대기후 지역을 빙설기후와 툰드라 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 짧은 여름 시기에 이끼나 풀이 자라는 것은 툰드라 기후의 특징이고요. 빙설기후 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서 이끼나 풀조차도 자라지 못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끼나 풀만 조금 있는 한대기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왼쪽 그래프는 한대기후의 대표적 지역인 러시아 딕손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냉대기후의 경우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반면 한대기후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 미만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30페이지에 활동에 나와 있는 자료 1, 자료 2, 자료 3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은 세계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세계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연평균 등온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하 10도면 영하 10도, 20도면 20도 이런 식으로 같은 기온인 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 연평균 등온선이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열적도라는 사실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료 2는 세계의 연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하단에 상자와 같이 보시면
세계의 연 강수량이 2000ml 이상일 경우 진한 파란색, 1000ml에서 2000ml 사이일 경우 파란색, 500ml에서 1000ml 사이일 경우 옅은 파란색, 250ml에서 500ml 사이일 경우 연두색, 250ml 미만일 경우 분홍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적도 지역은 열대기후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곳이 많고, 남북 회기선 부근은 건조기후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많다는 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대기후의 특징이 강수량이 많다는 것과 건조기후의 특징이 강수량이 적다는 것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자료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료 3은 세계의 기후지역 분포를 색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왼쪽 하단에 상자를 참고해 주시면 열대기후는 빨간색, 건조기후는 노란색, 온대기후는 녹색, 냉대기후는 에메랄드색, 한대기후는 파란색,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고산기후라는 것은 빗금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가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각각 세계의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지 자료 3을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면서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료 1에서 북반구의 연평균 기온 0도선을 따라 그려보고 세계 기온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는 문제입니다. 자료 1을 보시면 북반구의 연평균 기온 0도선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되고, 세계 기온 분포의 특징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와 대체적으로 평행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나 대륙 내부에서도 세계의 기온 분포가 위도와 평행한지 아니면 구불구불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자료 1을 보시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문제, 자료 2의 가, 나 지역에 위치한 사막의 이름을 사익과 보도에서 찾아 써보자는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익과 보도를 보시고 찾아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생님이 형성평가 링크 띄워드립니다. 이 링크를 네이버 밴드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접속하셔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도 알차고 재밌는 수업 시간이었나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까지 몸 건강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